네, 반갑습니다. 네. 네, 12운성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걸록, 제왕, 쇠지, 상승운인 쇠지까지를 우리가 보통 상승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록, 왕, 쇠를 봤고요. 오늘은 병사묘, 이제 약간 기운이 하락하는 기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병사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주 원국을 딱 펼쳐 보시면 여기 보면 요 부분에 이제 뭐 지장간 바로 밑에 두 줄로 12운성이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만 두 줄이 써 있는 이유는 위에 거는 봉법이라고 해서 내 일간이 유금을 봤어. 그러면은 사지구나. 그 다음에 병화 일간이 술토를 보면 묘지구나. 이걸 우리가 인묘됐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또 병화 일간이 해수를 보면 해수는 절지구나. 병화 일간에게 진토는 관대지구나. 이게 첫 번째 줄이고요. 밑에 괄호로 써 있는 글씨들은 그냥 이 병술 일주에게 그냥 이 위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관을 인묘시킨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어린 시절이 약간 묘지와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아니면 조상들이 약간 이렇게 사셨구나. 쉽진 않은 거죠. 묘지니까. 또 이분 또 이렇게 보면 또 재성을 목욕지에 놨구나. 본인은 있구나. 또 겁재는 장생지에 있구나. 겁재가 장생지에 있다는 거는 겁재는 내 형제, 경쟁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육친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인생의 시기가 묘지처럼 살았다가 목욕지처럼. 누구 사주예요? 우리 엄마. 그러면 이럴 때 보면 이거 겁재가 장생지에 있고 나는 묘지가 돼 있잖아. 네. 그러면은 내 겁재가 동생일 수도 있어. 이분한테 남동생. 그럼 집에서는 동생한테만 막 이렇게 뒷바라지 잘해주고 그렇죠. 나는 돈 벌어서 내가 식무하거나 내가 가정을 일으켜야 돼. 그런 운인 거죠. 내 겁재는 음양이 다르니까 남자로 볼 수 이게 저희 엄마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들은 장생지에 있고 그렇지. 나는 묘지야. 어린 시절이 힘들었어. 그런데 재성은 목욕에 있어요. 돈은 남 볼 때 돈은 있어 보이는 거죠. 돈 가지고 약간 뻐시기는 그런 젊은 시절을 산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묘지할 때 배우겠지만 일간이 이렇게 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알뜰하고 돈밖에 몰라요. 자린고비. 돈밖에 몰라요. 돈 꽝꽝 묻어라 숨겨놔. 간 속에. 돈밖에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일간 바로 옆에 또 병신합, 정제하고 딱 병신합하고 있잖아요. 정제하고 합의되어 있는 사람은 손에 돈을 꽉 쥐고 안 나요. 쓸 때만 쓰고. 그래서 재관을 본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지장간도 병신합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분이에요. 진짜 돈밖에 몰라요. 정말 돈밖에 몰라요. 이분 보면 저희 엄마잖아요. 남편도 임묘시켰어요. 이 얘기는 남편을 별로 남편은 이게 묻어놓고 사는 거, 남편 없는 듯이 사는 거,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봐야. 근데 이제 이거를 12운성을 모르면 네. 병술이 10성으로 식신을 깔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번다 하고 포장해. 그렇게 포장해요. 맞아요. 내가 돈 버는 거는 니네들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고 포장하는데 다 내 명의로 해야 되고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돼. 12운성에서는. 네. 그러신 분, 오여사가 그러신 분이네. 네, 그러신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12운성 공부하면서 이건 제 사주고 이건 엄마 사주인데 제 사주가 지금 기토일간이 묘목이 병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요번 시간 이제 병사묘를 할 건데 보니까 저는 일간을 병지에 놓고 저희 엄마가 묘지에 놓은 거예요. 정말 돈밖에 모르시고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이 사주를 보니까 12운성이 이렇게 또 양일간이시잖아요. 더 잘 맞지. 양일간이니까 맞더라고요. 네. 돈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지금 이게 제 엄마니까 엄마 사주를 딱 봤을 때 뭐가 궁금해요? 이 사람한테 엄마 기준에서 자식운이 어떤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간에 보니까 여자한테 자식은 식신상관인데 네. 천간에 식상이 없어. 없네요. 이럴 때 12운성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자, 이분한테 병화한테 식신상관이 뭐죠? 자, 식신상관은 화생토, 토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일간이니까 식신은 뭘까요? 토, 무토고 상관이 기토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무토라고 생각하고. 자, 무토는 술토가 뭘까요? 자, 무토에게 술토 어디 있어요? 술 어디 있죠? 여기 있다. 뭐예요? 아니, 식신. 그래. 병화는 같이 어. 가니까. 식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임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식신은 묘지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꼼짝 못하게 그렇죠. 묻어놓은 남편도 임묘시켰고 자식도 임묘시킨 거야. 우리 엄마 꽉 잡고 있어요. 거야. 그렇지. 또 엄마 말이 법이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식신은 딸이고 여자한테 나랑 음양 같으니까 상관은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 기토는 뭐죠? 병화일간한테 기토 찾아볼까요? 기토 병화 기토. 아니야, 기토 어디? 걸로. 기토 어디 아니, 있지? 기토가 아니고. 병화일간의 기토기 때문에 병화일간의 기토. 임묘진성. 그치. 기토가 아니라 이제 술토로 봐야 되는 건가? 같이 그냥 술로 봐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를 인종법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지장간. 지장간에 있는 이 글자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이 지장간도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술토의 어느 자리에 있나, 또 정화는 어느 자리에 있나, 무토는 어느 자리에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엄마한테 지금 식신이 우화를 타죠. 네? 무토 밑에. 여기 있죠. 그리고 구에도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하나, 둘, 셋, 넷, 5명. 5 이렇게. 저희 삼형제거든요. 5명인데 이제 뭐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네, 그런 일이 뭐 있었겠죠. 잘 모르지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무토는 술토에 임묘됐지만 기토는 술토에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들 좋아해요. 딸들보다. 아들은 양의 기운이고 딸들은 임묘시켰잖아요. 엄마 엄청 아들 하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얻는 글자들을 천간에다 만들어서 이 사람 일지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인종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운성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천간엔 재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제 돈 좀 재물운이 어떨까요? 그럼 올해는 을사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재성이 뭐예요? 기토에게 재성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수니까 뭐죠? 천간에 임수, 개수. 임수, 개수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사화에. 임수, 개수가 저한테 재우는 지금 임수, 개수예요. 사화. 어때요? 절지. 돈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태지. 태지. 그러니까 올해는 돈우는 그냥 절단납니다. 돈 찾아갔다가 그렇죠. 돈이 묶여 있으니까 돈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 뭐 어째 재물운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당신한테 재는 천간에서 봤을 때 기토에게 재는 임수 개수인데 자 봅시다.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돈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묶였네요. 아껴 쓰세요. 그렇게 하면 돼. 나 이제 이렇게 을목이 진토는 재성이고 여기 보면 네. 그다음에 진토가 재성이거든. 네. 그리고 술도 재성이야. 그럼 나는 그리고 미는 편재. 미토는 뭐냐면은 현재야. 그러면 목욕에 있어. 진은 관대에 있고 그다음에 술은 묘에 있어. 그리고 여기 편재는 양에 있어. 그러니까 돈 흐름이 절지나 묘지보다 낫겠지. 그렇죠. 을목일간한테는 천간에서 재성이 무토기토잖아요. 그럼 무토기토는 올해 내년에 천간가를 갖다 대요? 그렇죠. 천간으로 바꾸는 거죠. 천간의 기운을 몰라요. 보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무토는 을목한테 뭐죠? 정제, 기토는 편제잖아요. 근데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네, 그러면은 무사는 없고 기사는 있죠. 그럼 이분한테는 기사. 큰 돈이 제왕지에 있어. 올해는 돈 좀 버시겠네요. 큰 돈이 제왕지에 있으니까 돈이 힘 받은 거죠. 편제가 힘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다시 나가보자. 우리 여기
효담이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네, 정화일간. 효담이가 정화일간이야. 정화, 정화일간의 돈은 뭐지? 금이지. 천간에는 신금하고 화극금. 또 무슨 금이 있어? 매월신하고 경금이 있지. 자, 돈은 그러면 정화일간에게 재성은 이거죠. 그렇죠. 그쵸? 자, 그러면 경금은 무슨 재죠? 편재예요, 정재예요? 아니 틀리니까. 경금이 정재, 정제. 신금이 편재예요. 네. 자, 그럼 올해는 을 4년이에요. 사자 찾아보세요. 맨 위에 여기 있고 장세. 여기 있어요. 사. 자, 그러면 경사는 없죠. 응, 신사만 있죠. 응.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편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사대운에. 50대, 60대 아까 그 우리가 사 배웠잖아. 노련미. 쇠구. 쇠. 쇠. 사지에 있으니까 사지 죽는 거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몸을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정신적인 그런 일, 할인업 같은 거를 하시면 뜻하지 않은 돈이 나올 수 기도 많이 있어요. 하면 그산 그렇죠. 가자고 하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기도 많이 하면 네. 그래서 내 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신령님들이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 편제가 올해는 사대운에 들어왔으니까 음. 이렇게 보는 요거를 뭐 인종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2운성은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일간이 병지예요. 네. 그리고 저는 보면 저희 엄마는 뭐 겁재, 정재, 편관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천간에 비견하고 정인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비견이 태지에 있기도 하고 비견이 병지에 있기도 하고 말년에는 비견이 그래도 제왕지에 있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걸 보고 또 이해가 된 게 내가 태지일 때도 있고 병지일 때도 있고 제왕지일 때도 있고 직업 갈등이 많은 거죠. 나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일간이 병지니까 이 병지에 해당하는 어떤 직업으로 꽉 묶였으면 평생 이런 갈등을 안 하겠죠.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12운성을 보면 이런 이제 인생의 개운법도 알려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묘지에 있는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 자린고비다. 자린고비 진짜예요. 네. 자, 그래서 12운성은 이렇게 천간에 있는 글자들, 만약에 천간에 재성이 없다면 어떤 게 내 재성인지 찾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성이 없다면 내 관성이 뭔지 찾아서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뭐 기토일간이면 기토일간의 관성은 간목이나 을목이잖아요. 그러면 간목이나 을목, 요게 제 관성이죠. 요거에 이제 올해 을사년이니까 보면 되는 거예요. 사 여기 있죠. 그러면은 갑사는 없지만 을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올해의 관운은 목요군이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관은 여자한테는 직업.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많이 보여주고. 보여주고 난 이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겠구나. 또는 내 남편이 이제 조금 막 자신을 막 드러내는 이런 활동을 좀 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꾸준히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겠구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그렇지. 한 달에 2번 꾸준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관이 이제 올해는 목욕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12운성을 활용하시면 돼요.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장생은 1살부터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아기의 기운, 기저귀 차고 있을 때의 기운이다. 그래서 장생에 있으면 장생도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장생지의 기운도 세다. 그 장생지에 있으면 약간 내가 남을 도와주거나 혼자서는 잘 못해요.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장생지에 있으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어떤 환경의 변화를 뜻하기도 해요. 이동이나 변화. 장생지. 하지만 어리버리하다. 걸록도 어떤 변화예요. 학교 다니다 졸업했잖아요. 20대가 되니까. 걸록은 노련하게 사회에 적응하지만 장생지는 어리버리한 상태다. 그래서 좀 바꿔도 될까요? 바꾸셔도 되는데 어리버리 하실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목욕지는 어린이집 다니는 기운. 이제 밖으로 혼자 막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듯이 매일 목욕을 하듯이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이렇게 돈을 씀씀이가 커진다. 사치스럽다.
멋부리길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또 관대지는 청소년기의 기운이라 그랬죠. 이제 관대, 사모 관대를 찬 거예요. 이제 나 학교가 교복 입었어. 교복 입은 거예요. 그래서 관대지에 들었다는 거 이렇게도 해석을 하세요. 뭐 약간 유니폼 입는 직업을 하겠구나. 군인, 뭐 좀 잘 되면 뭐 의사. 네, 그렇죠. 그리고 옷을 입어서 환자복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대지일 때 아플 수도 있다. 그치. 이게 복장 그거. 어쨌든 내가 한제복이잖아. 네. 한제복. 입는 옷이 바뀌는 거예요. 그치. 그 옷이 뭘로 바뀌는지는 이제 그건 잘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걸록지는 이제 학교 졸업한 거, 이제 취업하는 그런 기운. 군대 제대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기운도 있어요. 근데 내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제대할 수도 있고 막 20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 말고 다른 집단을 약간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 너 군대 갔다 봤어? 네가 대학 가봤어? 너 대기업에 취업해봤어? 야, 안 했으면 말을 마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망신살이다. 망신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압적으로 뻣뻣하게 굴다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고개가 빳빳해요. 자, 그러다 이제 제왕이 되면 이제 40대쯤 된 거예요. 이제 관대지의 자녀도 키워봤고, 애 기저귀도 갈아봤고,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해서 팀장급에 올라갔고, 완전히 이제 완숙한 거죠. 육체도 완숙, 정신도 완숙. 그런 것이 제왕지다. 겸손할 줄을 안다. 노련하게 다룬다. 그다음 지난 시간에 쇠지까지 했는데요. 요 쇠지까지가 이게 상승 곡선이에요. 기운으로 말하면. 그래서 쇠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왕 같은 느낌이다. 걸록과 제왕이 자기 발로 뛰면서 일하고 해결하는 거라면 쇠지는 지혜가 있고 노련해서 뒤에서 이제 조종한다. 그래서 만약에 요 앞에 쇠지가 있나요? 이렇게 쇠지가 있어요. 저 여기 쇠지가 있네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이게 밑에가 쇠지라면 여기는 이제 본인이 진토는 쇠지에 들었지만 정인이 쇠지에 들었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엄마가 아주 지혜롭다. 엄마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육친을 12운성으로 어렸을 때. 해석해 20살 그렇죠. 그때까지는 엄마가 다 해결해 준 거네. 네. 만약에 이런 분이 이렇게 있는데 경금일간이에요. 근데 옆에 갑, 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경금한테 뭐죠? 편제잖아요. 편제인데 여기가 이제 쇠지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아버지가 지혜로우시구나. 아니면 아버지가 노련하게 뒤를 봐주는구나. 쇠지니까 뒤에서. 아니면 결혼을 했으면 부인이 뭘 좀 아는구나. 부인이 뒤를 봐주는구나. 부인이 든든하구나. 아버지가 든든하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다음 병지부터는 약간 이제 하라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60, 70대 기운 아픈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지는 죽을 사자예요. 이제 육체는 이제 없고 막 정신만 있는. 그러니까 몸 쓰지 말고 그렇죠. 정신만 쓰라는 거지.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정신은 멀쩡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생생하죠. 그리고 묘지는 이제 육신은 다 없어요. 내 영혼만 있는 상태. 그 절지는 이제 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2운성이 절부터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네. 절태양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절태법, 포태법이라고 또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 이렇게 없는 걸 포대기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포태법이라고도 한다. 근데 양은 이제 태양은 엄마가 뱃속에서 기르는 그런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 그래서 양일간은 이렇게 신유술, 해자축, 생육대에 맞춰서 순행을 하지만 음일간은 역행을 한다. 그 이유는 음생양사, 양생음사. 양이 성한 데서는 음이 죽고 음이 성하면 양이 죽으니까 반대로 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에 따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무토, 기토 일간은 병화, 정화와 똑같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화토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병사묘 나가 볼게요. 자,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병들었다 할 때 그 병자네요. 그렇죠? 네. 네. 장년기, 이제 몸이 진짜 아픈 60, 70대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역마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마살. 병들었는데 왜 많이 돌아다니게 되지? 병원으로 쫓아다니나? 이 병원 저 병원?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역마살. 그러니까 네. 이 병원 저 병원. 그리고 네. 주변이 어수선하고 이제 내가 나이 먹고 자녀들도 다 장성했고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손자도 있고 막 증손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주변이 어수선하고 피곤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그래서 자꾸 역마살의 기운.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편안한 데로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쉬고 싶어. 친구랑 낚시나 갔으면 좋겠어. 이 역마살의 이런 기운인 거래요. 피정 가는 거래. 병지에 들어오면 네. 왕들 아픈 아니면 친구들 문병 다니는 거. 친구들 장례식장 다니는 거. 그렇겠다. 네. 그래서 병지에 들면 성격이 이제 다정다감하고 감상적이 된다. 감수성이 예민해져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좋았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의타심, 의존적이 된다. 혼자 하는 거 싫어. 혼자 있기 싫어. 누구랑 조용한 데 가고는 싶은데 나 혼자는 말고 같이 하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친구 찾고. 그래서 애들은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숨지만 노인들은 이런 데 들어가서 숨지 않고 자꾸 밖에 나오시죠. 배낭 메고 해만 뜨면 나와요. 근데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 구경하고 싶고. 노인정 가고 막 이렇게 공원 가고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나 자녀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조용한 걸 좋아하게 된대요. 병지의 기운에 들어오면. 그래서 일지나 월지에 병이 있으면 아무래도 병과 인연이 많다. 골골댄다. 아프다. 병지 부자. 나 목욕이지 참. 네. 제가 병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더 희한한 게 병지를 깔고 있잖아요. 늘 몸이 아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픈 거는 괜찮아요. 네. 저 2월 달 언젠가쯤에 여기 갈비뼈 골절됐잖아요. 네. 지금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사실 근데 언제 어디서 이게 골절된 줄도 전 몰라요. 병원에 가니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그래서 적성으로 보면 병지가 있으면 병과 인연이 아무래도 많고 병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다정다감하고 약간 노인 같은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의사, 간호사 이렇게 우리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는 보건, 의료, 요새는 메디컬이라 하더라고요. 메디컬 관련 직종이 천직이다. 병지 있는 아이 낳고 싶네요. 그렇죠? 우리의 의사 되게. 그리고 아무래도 문병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모임을 즐기게 된다. 그리고 배려심이 많고 인정을 많이 베풀게 된다. 그래서 나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일지가 병인 사람이 있으면 참 좋대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천직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관대지에 있어. 그럼 이제 좀 사납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무슨 어느 지역 카톨릭대 병원에가 신생아실 간호사가 그거 입에 담기도 무서워. 그 말 아기 사진 이렇게 하고 올려가지고 병원장이 사과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대지에 있는데 간호사 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막 나도 싶어 싫은데 막 애까지 막 이렇게. 그래서 병지에 있는 사람들은 요런 게 천직이다. 의료직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지입니다. 자, 죽을 사자네요. 그래서 마치 인생의 7, 80대 같은 기운이에요. 이제 병사묘 하면은 기운이 별로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병사묘. 아까 병지가 역마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옆에 한번 보면 자, 각 일간들의 병지를 보세요. 보면은 뭐 사, 신, 생지 글자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특히 양일간들이 병지는
좀 기운이 있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닌다. 생지 글자들이라. 그런데 음일간들은 자, 묘, 유, 좌우묘유 그러네요. 도화네요. 도화는 영마는 아닌데. 이게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나를 막 보여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일간은 잘 안 맞는다 이러는 게 양일간은 생지라서 병지가 역마살이고 양일간 병지는 그렇게 골골하지 않대요.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대요. 아무래도 생지를 깔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음일간들은 도화는 음기운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역마가 약간 정신적인 역마. 뭐 이렇게 하고 싶고 네, 뭐 네. 떠나고 싶고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쓴다. 그런 우울증 얘기도 있네. 있더라고요. 음일간들이 병지를 만나. 음일간이 병지 깔고 있는 우울증이 많대요. 양일간 병지는 우울해 보이지 않는데 음일간 병지들은 약간 우울하고 조금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축 처져 보인다. 그리고 막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냥 뭐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러지? 막 그렇게 자학하고 막 그럴 것 같아. 네, 약간 그런 좀 특이한 생각 그런 거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사지에 들었을 때는 어떤 기운이냐? 사지. 이건 노년의 기운이고 이게 바로 12신살에서 육해살이 사지에 해당합니다. 병지는 역마살이었죠. 사지는 육해살. 6가지 해로운 살. 네, 뭐 나중에 이건 12신살할 때도 배울게요. 사지는 이제 진짜 사망한 것처럼 육체는 소멸되고 정신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지나 월지가 사지라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신적인. 그렇죠. 정신적인 거 활용하는 거. 공부를 하든지 연구하고 탐구하고 몸 안 쓰고 그런 일이 맞는 거죠. 종교인 철학,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 그렇죠. 맞아. 아니면 사대운에는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되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내가 기도하고 좀 자기 이렇게 대운에서 사대운. 차분해져야겠구나. 세운이나 사대운 뭔지 그럼 한번 볼까요? 올해 을사년이니까. 을사의 사대운은 해. 어, 을사년에 신금, 을목일간이 신금이 사대운이네요. 그렇죠? 올해 을사년이니까. 을사년에 신금이 사대운이고 을목일간은 네. 저기 해가 사대운이야. 사야. 내년은 또 병오년이잖아요. 그럼 오화도 볼까요? 오화. 병오년에. 간목. 그러네요. 사대운이네요. 그러니까 간목일간이 내년에 사대운을 만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을목은 해대운에 만났고 네. 기해년 같은데 2019년. 그래서 중국을 엄청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2019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사대우니까 기도하러. 기도하러.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발달된 거죠. 정신적인 신기하게 게.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 근데 지금 올해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올해는 을목이 사화 목욕 바빠 죽겠어. 그렇죠. 바빠 죽겠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할 일을 더 늘려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게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빠서 못 가. 네. 방생 천일기도 백일기도 저기 뭐 민요 트로트 이거 사주 그 다음에 또 뭐지 어제 사주 강의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더 많아진 거야. 방생기도까지 드러나셔서 맞아요. 그래서 사지면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게 맞다. 학문, 의술, 예술, 종교, 철학 그리고 약간 이제는 인생을 즐기고 싶어한다. 다 내려놓고. 어이쿠. 아까 사지. 이거죠. 네. 그래서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선호한대요. 여행, 등산, 낚시, 요산요수. 요산요수 뭔지 아시죠? 조울요. 산과 물 좋아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산요수. 그런 행위들을 막 하고 싶어진다. 근데 7, 80에 7, 80에 생각뿐이야. 몸이 네. 정신으로만. 네,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로망을. 연구, 탐구하는 정신이 탁월하다. 사지는 이게 몸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 정신, 뭐 육차크라 이런 부위가 더 발달한 거예요. 더 많이 남들보다. 그래서 학위, 자격증 따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예체능. 아이들이 만약에 일지나 월지가 사지라면 예체능 쪽으로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예술적으로 많이 영감이 일단 있는 거죠.
그리고 일지월지가 사지인 사람은 일단 남들보다 생각이 깊고 매우 침착하다. 몸이 먼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꿈이 많대요. 아무튼 진짜 정신적인 게 육체보다 정신적인 게 부등호가 이렇게 된 거예요. 더 큰 거죠. 그리고 예체능 적성이 많다. 하지만 적극적이지 못하고 약간 소극적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진취성은 다소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요 대운이 오면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죠. 사대운. 자, 그 다음은 이제 묘대운입니다. 우리가 뭐 임묘시켰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저희 엄마 사주처럼 남편 임묘, 관 임묘시키고 식신도 임묘시켰잖아요. 본인도 임묘시키고. 자, 묘대운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저희 엄마하고 다 들어맞아요. 자, 무덤 속의 인생. 이제 뭐 나이도 끝났어. 육신은 다 소멸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화개살이 바로 묘지예요. 화개살. 여기 묘 보시면 다 진술충미잖아요. 그래서 진술충미가 다 화개살이 아니고 묘지일 때를 우리가 화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지일 때. 화개살. 화개는 무슨 뜻이냐면 화려한 뚜껑. 이 화개잖아요. 뚜껑이 화려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 그래서 무덤, 내가 관 안에 들어서 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가 중요해요. 앞으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소중한 것만 담아 갖고 가야 돼. 내가 무덤에 갖고 갈 거, 소중한 것만. 그러니까 묘지 임묘됐거나 묘지 대운을 살 때는 굉장히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인 거죠.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은 아껴야 돼. 쥐어짜야 돼. 다 걸러내야 돼. 필요한 것만 갖고 가야 돼. 자, 그래서 무덤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다시 절태양으로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시기죠. 절태양 이거 하려면 돈 좀 모아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묘지일 때는 이별수도 있다. 모든 것과 이제 이별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절을 이제 좀 있으면 절이 오잖아요. 절. 이제 다 끊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기운인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인연이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어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지금 묘대운이라 그래. 이럴 때 이혼한다?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묘대운에는 원래 남편이 꼴보기 싫어. 삼묘절에 신을 많이 받아 우리가. 왜냐하면 신을 받는다는 거, 삼묘절에 신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안 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삼묘절에 수녀가 되면 예수님한테 시집간다 그러지. 삼묘절에 우리가 여기 수계를 받으면 머리 깎고 이제 일반 절에 들어가는 거죠. 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 현실에서 안 살겠다는 것처럼 이 삼묘절에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겨. 막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네. 떠나고 싶은 거야 막. 맞아요. 그때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친구랑 만나도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동생을 만나도 꼴보기 근데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뭐 하는 게 다 싫어. 집에 들어와도 싫고 나가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묘대운이 이런 때라 그런가 봐. 이별. 맞아요. 그래서 묘는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별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묘대운에는 사치금지. 언제 그랬냐면 2021년 신축년에 제가 그랬어요. 엄청 그랬어. 그래서 그때 공부를 같이 했지. 네, 그래서 저기 2002년에 공부했나? 네, 그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공부하라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게 남편한테 꽂혀 있는 이거를 이제 딴 데로 약간 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 사주 공부도 이런 거 안 했. 그때 십윤성이 뭔지도 몰랐을 때인데 하나 아는 거야. 이거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남편하고 헤어지면 죽지. 그렇죠.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인데 진짜 맞아요. 가정주부인데 그랬구나. 그래서 네. 공부 시작하면서 사대운의 공부를 했어. 사대운에. 사대운에 정신적인 그래 게. 정신적인 게 이제 폭발한 거죠. 네. 맞아요. 야, 그래서 작년에 쇠대운에 쇠지가 오면서 노련미를 가지고 우리를 가리킨 거야. 네. 겁재들을 서종쌤이 네. 반한살에 앉아서 결론으로.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울산년에 제왕, 겁살, 역말, 지살 이렇게 가지만 이제
물이 익은 거지 공부가. 네. 정인이 제왕이 됐으니. 그렇죠. 정인이 제왕이 됐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심산 스승님 거기에 기초를 완전히 맡으신 거지. 야, 진짜 이렇게 12운성이 순행을 가기 때문에 맞는 건가 봐. 네. 순행이. 12운성이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묘대운에 들어왔을 때는 사치하면 안 된다. 전략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처럼 병술일주 여자분들을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병술이라서 병술일주 여자분들 여러 봤는데 생활력 강하고 돈 벌고 노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네. 그래서 사치하지 않고 전략 정신 있고 짠돌이다. 벌고 모으는 건 기쁘지만 돈 쓰는 건 싫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인 거죠. 돈이 최고예요. 이 사람들한테 남자고 여자고. 배우자보다도 돈이 최우선이다. 묘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일지 월지가 묘지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검소하다. 돈 주고 쓰래도 못 쓴다. 전략하고 모으는 것을 즐긴다. 그게 낙이에요. 돈 모으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금융업 아니면 돈이나 재물을 다루는 그래서 묘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 경리를 쓰면 좋겠죠. 회사 경리.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다. 돈 계산이. 그래서 금융업, 돈, 재물 다루는 직업 적성에 딱이다. 묘지 깔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세무사에서 하면 좋겠네. 세무사도 좋죠. 그렇죠. 세무, 회계 뭐 이런 거. 그래서 제왕지나 걸록지와 같이 사회적으로 매우 독립성 있는 생활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활동이 왕성해서 저 사람 제왕지 깔았나? 걸록지 깔았나? 그렇게도 보인다. 돈 벌려는 거 하나에 꽂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에너지가 뿜뿜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돈이 기준이야. 돈 되지 않는 일은 안 해요. 제왕이나 걸록은 뭐든지 다 진취적이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요거는 돈을 기준으로 임묘한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일한다. 그리고 여자가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니까요. 여기 묘지를 깔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놀면 아파요. 반드시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해야 돼요. 돈의 맛을 봐야 돼. 그래야 삶의 활력소가 나요. 집에 와서 아무리 막 내 자식이 예쁘고 막 이렇게 엄마 하고 있어도 관심 없어. 나가야 돼요. 네, 저희 엄마가 집에 있으면 늘 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엄마 자 아니 엄마 안 자. 근데 진짜 맨날 잤어요. 무기력한 거죠. 그치. 왜냐면 이제 애가 셋이고 어릴 때는 애들을 집에 살림만 하실 때는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정말 포대기에 애 없고 뭐라도 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활력이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제 병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사지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나가면 이제 막 에너지가 막 떨어지고 밖에 나가면 힘든데 저희 엄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멋부리기 좋아하고 낭비, 허영을 탐하는 목욕인 사람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일지가 뭐 관대나 걸록 뭐 이런 사람들, 관대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조금 좀 이렇게 버릇없고 싸가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잘난 맛에 청소년기 같은 기운이 사춘기 질풍노도 그런 둘이 만났다. 그럼 못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관대지라면 한 사람은 쇠지, 뭐 한 사람은 뭐 병지, 뭐 이렇게 만나야지 궁합이 맞겠지. 한 사람이 좀 보듬어주고 한 사람은 좀 이렇게 방방 뜨고.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12운성을 좀 보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절태양 이렇게 하면 12운성 끝나겠네요.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